주식 초보자라면, 그리고 장기 투자자라면 꼭 있어야 하는 must have 미국 주식 베타, 알파, 베타 알파 포트폴리오 노바 셀렉션 패키지 3가지를 소개합니다. 커피 한 잔 값으로 몇천 불짜리 주식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00불짜리 테슬라도 1불로 살 수가 있죠. 소액 투자자와 초보 투자자를 위한 스탁 브로커리지 지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스탁 1개도 선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동안 주식으로 계속 깨지셨나요? 타겟 프라이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셋업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바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에 굉장한 트래픽이 우리 노바 채널에 있었고요. 구독자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다음 카페랑 네이버 카페에서 많이 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카페인가 이렇게 많이 오시나 해서 백방으로 제가 알아봤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투자 관련 카페들이 아닐까 추정해보고 있는데요. 우리 노바님들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버라이전 텍스트 메시지나 카카오톡 여기서도 트래픽이 많이 몰려서 오시고 있더군요. 아마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추천을 해 주시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제가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 이름이 로젠이에요. 그 로젠에게 추천하는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패키지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가족에게 추천하니까 상당히 믿음직스럽지 않을까요? 이렇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계신데요. 그에 대해서 어떤 중개회사, 즉 스탁 브로커리지 컴퍼니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명 트레이딩 컴퍼니를 살짝 비교를 해보고요. 오늘은 좀 특이하게 반말로 할까 합니다. 어떠세요? 감당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동생한테 추천하는 거니까요. 말을 예전에는 제가 여동생한테 좋게 못하는 스타일의 좀 나쁜 오빠였습니다. 친오빠들 뭐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은 아주 한번 좋은 오빠로 상황을 설정해서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극을요. 아마 동생이 토할지도 모르겠네요. 오빠가 가진 주식들 뭐 있어? 나 몇 개만 알려주라. 주식 추천해달라고? 야, 남한테도 안 하는 건데. 그래, 알았어. 대신 나중에 나한테 딴소리 하지 마. 내 얘기 잘 듣고 생각해보고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지 말라고. 알아서 해, 네가. 왜냐면 나도 예전에 그 매도를 할 때 다른 사람들 따라 해봤거든. 전문가라는 사람들. 그런데 늘 실패였어.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주식 전문가, 도사, 이런 그루, 이런 사람들 따라 하려고 해도 늘 어차피 뒤따르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늘 매도 시점이 막차가 되는 거야. 늘, 언제나. 그래서 너 자신이 스스로 공부하고 차트도 매일 보면서 매수 시점은 자기 자신의 원리, 원칙, 철학과 맞춰서 돌아가야 돼. 주식의 철학까지? 웬일 그런 게 어딨어? 이거 지금 원론부터 가르쳐야겠는데. 자, 모든 사람이 상황이 달라. 성향도 다르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돈의 성격도 모두 다르지. 그리고 공포를 느끼는 수준도 다르고 행복감도 느끼는 수준이 달라. 먼저 로젠, 너도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해하는 왁구, 틀, 이런 게 필요해.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깊고 넓고 미스터리한 게 너무 많은 변화무쌍한 곳이기 때문이지. 게다가 우리가 가진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이 5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우주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마치 그 개미가 더듬이만 가지고 코끼리를 이해한다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설명한다고 상상해봐. 그런데 인간이 오직 이 5가지 감각만 가지고 우주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너무 아득하지 않나?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뭘 알겠어, 이 우주와 세상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개개인은 말이지, 나름의 방식으로 이미 사실 그 세상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있지. 그게 바로 종교, 철학, 원칙,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 결론은 우리가 우주와 세상의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의 그 판단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효율적이고 빠른 판단을 하게 하는 철학이라든지 원칙, 원리 이런 게 있다라는 거지.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틀로 세상을 관찰하고 판단해. 로젠 너도 마찬가지야. 너 자신을 만들어낸 건 사실 로젠이 이미 가지고 있던 인생에 대한 그 철학, 사상, 원칙, 뷰포인트 이런 것들이지. 아, 됐고, 알았으니까 그만하고, 그래서 뭐 사야 되는데. 자, 내가 가진 모든 주식 종목들을 모두 너에게 알려줄 수는 없고 왜냐면 좀 위험할 수 있거든. 너는 이제 막 주식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은 말이지 연애하기 전에 썸을 타는 게 중요하거든. 이게 아마 로젠이랑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잖아. 주식도 마찬가지야. 나랑 맞는 주식이 있고 안 맞게 되는 그런 주식들이 있더라고. 마치 드라마처럼 두 인물이 어떤 이유로인가 계속 그 어긋날 때가 있지. 바로 그런 주식들은 말이지 그런 건 처음부터 끊어야 해. 서로 매력적으로 보여서 만나긴 했는데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계속 반복이거든. 그건 그렇고 돈은 얼마나 있니? 그리고 그 돈은 어떤 돈이야? 그냥 남는 돈인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써야 되는 그런 돈인지 그런 걸 묻는 거거든. 금액은 말해줄 순 없고, 뭐, 차 한 대 정도 살 수 있는? 그 정도 돼. 급한 돈은 아니야. 지금 계속 시대에 넣어둔 돈인데, 오빠도 알다시피 이자가 너무 안 좋잖아. 처음 주식 투자하는 것 치고는 꽤 금액이 좋네.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 난 처음 할 때는 2,000불로 시작했어. 왜냐면 그게 예전에 주식 어카운트를 틀려면 최소 금액이 2,000불이었었거든. 그때만 해도 내 느낌엔 되게 큰 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 차 한 대 살 수 있는 정도면 시작하기에 참 좋은 것 같아. 너는 어떤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투자에는 뭐 안정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투자도 있고 되게 하이 리스크 하지만 그 리스크가 크지만 그에 비해서 또 수익도 상당히 큰 그런 고수익을 누리는 그런 투자도 있거든. 어떤 쪽이야? 난 안정적이면서 고수익 스타일. 말이 안 되나? 뭐, 오빠 말대로 시작이니까 안정적인 거 원해. 오케이, 잘 생각했어. 처음 시작은 그게 좋은 거야.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옮겨가도 문제 없도록 내가 세 가지를 짜줄게. 먼저 베타 전략 포트폴리오야. 베타 전략 포트폴리오는 물가 상승률은 이기면서 그 주식 시장의 평균치를 약간 상회하면서 따라가는 전략이지. 매우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요즘 많은 ETF들이 정말 훌륭해. 너무너무 훌륭해. 시장이 좋기도 해서 그렇지만 시장이 안 좋아도 장기 투자를 한다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투자라고 할 수 있어. 여기 ETF만 모아놓은 차트 보이지? 서기 2020년 8월 24일 현재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ETF들이야. 이 순서는 말이지 최근 5년간의 기록부터 가장 최근의 그 1개월간의 실적을 가지고 내가 소링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 물론 더 짧은 기간만 데이터를 뽑아 놓으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ETF들이 많지. 그런데 나는 장기적으로 보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5년부터 이렇게 뽑아 놓은 거야. 생각해봐, 로젠. 네가 잘 안 풀리는 어떤 수학 문제가 있어. 그런데 친구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한 친구는 오래전부터 학교 성적도 좋았고 심성도 착하고 뭐 그런 친구야. 반면에 한 친구는 예전에 별로 공부도 못하고 맨날 말썽만 일으키고 뭐 딱 봐도 날라리 같아. 그런데 최근에 본 중간고사 성적이나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친구들이 쟤 컨닝한 거 아니야? 뭐 이럴 정도지. 너무 성적이 좋게 나온 거야. 로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느 친구에게 가서 이 수학 문제 풀이를 물어보고 싶니? 그래, 지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쭉 잘해온 친구가 믿음이 가고 앞으로도 계속 잘할 거라는 확률이 높지. 여기서 딱 이 차트를 보면 여기서 딱 세 개만 내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 보이지? 얘네들 딱 세 개만 담아 놓으라고. 그러면 다우 지수든 나스닥이든 S&P 지수든 모두 잡아먹고 가는 거야. 다른 거 보지 말고 딱 얘네들만 집어넣고 있으면 별 걱정이 없는 거야. 밤에 말이지 잠도 잘 올 거고 밥맛도 좋을 거고 그럴 애들이지. 사이좋게 지내라고 얘네들이랑. 요즘 올웨더 전략을 추구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훌륭한 ETF들이 있는데 뭐 미국이 정말 망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이 세 종류 ETF만 가지고도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한다면 올 웨더가 가능하고 올 웨더 포트폴리오보다 훌륭한 실적이 나온다고. 심지어 그 브로커리지 회사의 그 관련 어카운트 있잖아. 이거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가 없어 사실. 더군다나 지금처럼 미국이라는 국가가 나서서 직접 시장을 계획하고 관리해주는 세상에선 채권을 굳이 담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 채권은 이제 그냥 지수처럼 살펴보는 정도의 맥락에서 보거나 아니면 캐시 정도의 수준에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나중에 심도 있게 한번 토론해보자 우리. 아, 머리 아파. 그런 토론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랑 하고, 다음은 뭐야? 이번엔 그 베타 알파 전략이라고 할 수 있지. 아니면 뭐 이런 거. 마, 여기가 내 나발이 아니가. 마, 형님만 믿어. 안정적이면서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방법인데 미국 주식 중에서 시가총액, 즉 시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발행 주식과 현재 주식가를 곱해서 나온 주식 금액의 총합을 마켓캡 혹은 시총이라고 하지. 이게 보통 회사의 규모와 가치를 나타내는 단순 지표라고 할 수 있어. 이 차트를 한번 봐봐. 딱 느낌이 오지? 이 시총도 그동안 1개월간 그리고 12개월간의 등락폭, 즉 실적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볼 수 있게 내가 정의를 했어. 자, 이 시총이 크면 회사가 크니까 장사도 잘 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 뭐 거의 독점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시장을 주름 잡고 있는 이 큰 형님들을 보면 돼. 자, 여기 보면 1위부터 5위가 보이지? 이 회사들 말이야, 이번에 미국 의회 청문회에도 불려갔었어. 왜냐면 이 회사들의 독점적 지위가 시장을 장악하고 그 다른 회사들의 그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해서 불려간 거야. 아무튼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변함없이 장사를 잘 한다고 보면 돼. 이 중에서 1위부터 3위까지 매수해서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아주 든든하지. 아까 ETF 모음보다 실적도 훨씬 좋아. 봐봐. 애플은 12개월 동안 무려 146%나 성장했다고.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현재 자기 투자 주식의 절반이 애플이야. 애플 아니었으면 버크셔 해서웨이도 별 볼 일 없는 회사 될 뻔했지. 다행이지 정말 그들의 입장에선. 그래도 애플 덕분에 체면 세운 거야, 이 할아버지께서. 시가총액 1위부터 3위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건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봐. 뭐 이 정도 되면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밤에 잠도 잘 잘 수 있고, 장기적인 악목에서 이렇게 투자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장기 투자자다, 이런 소리 좀 들을만 할 거야. 봐봐, 1위부터 3위 중에 네가 안 쓰는 물건이나 혹은 서비스가 있나? 얘네들은 그냥 쭉 가는 거라고. 쭉. 난 이건 좋은데 이걸로 하고 싶다. 그럼 다음 건 더 좋은 거 있나 본데 뭐 남았어? 빨리 얘기해줘, 빨리. 이번 건 알파 전략 혹은 엔트 포트폴리오. 개미처럼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줄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엔트 포트폴리오라고 이름 지었어. 이번 건 보면 알겠지만 시총 1위부터 20위까지의 그 탄탄히 있는 회사들을 내가 모아놨고, 그 중에서 12개월간 그리고 3개월간 실적이 좋은 아이들만 골라서 소링한 차트야. 딱 봐도 감 오지? 여기 애플이 또 있어. 그리고 시총 11위의 테슬라도 보이고 시총 15위의 엔비디아도 보이지. 테슬라 이건 뭐 말이 필요 없는 몬스터 스탁이야. 이건 주식시장의 비트코인이지. 12개월간 850%. 말도 안 되는 거야 사실. 더 좋은 건 등락폭이 매우 크다는 거지. 떨어질 때 확실하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확실하게 올라가 주는 애거든. 난 지난해부터 이미 2번 매도했어. 그리고 3번 다시 진입을 했지. 이렇게 매수 시점을 잘 잡아서 가면 크게 1000%까지도 자기 자본을 확 늘릴 수 있다고. 엔비디아. 얘도 정말 똘똘한 학생이야. 예전에 성적도 뭐 그리 나쁘지 않았어. 좋은 성적이었는데 지금은 점점 더 성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보면 돼. 너무 잘해주고 있어. 앞으로도 더 잘할 거라고 생각되는 아이지. 내 생각엔 미래가 어떻게 보면 테슬라, 애플보다 훨씬 더 밝아 보이는 그런 학생이 아닐까 싶어.
개별 주식에 대한 분석은 나중에 한 번씩 따로 다루어 줄게. 근데 얘네들 말이지, 사실 분석이 필요 없는 그런 아이들이야. 뭐 말만 하면, 입만 열면 입만 아픈 그런 애들이지. 얘네들 말고 앞에 소개한 그 다른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있는 아이들도 뭐 다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애들이야. 그런데 이번 엔트 포트폴리오는 좀 와일드한 편이라고 보면 돼. 특히 테슬라가 있어서 하루하루가 아마 긴박감이 넘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애플과 엔비디아는 우등생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데, 네가 아들 셋이 있어. 그런데 모두 다 우등생이야. 그런데 한 아이가 일진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자, 좀 골치가 약간 아플 수도 있지. 그런데 이 세 가지 포트폴리오 중에서 너는 하나만 선택해서 한번 가보면 될 것 같아. 자신의 성향, 그리고 자기 자본의 성격을 좀 파악해서, 그리고 또 자신의 그 멘탈이 얼마나 강한가, 그것도 한번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 로젠,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감당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는 그 반을 선택하는 교생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좋을 거야. 이 학생들하고 1년, 2년을 같이 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만 사면 나 이제 부자 되는 거야? 아님 뭐 더 사야 될 건 없어? 더 살 건 없어. 그런데 사기 전에 해야 할 일, 그리고 사고 나서 해야 할 일을 좀 알려줄게. 시작은 작게 할수록 좋아. 자본금을 5덩어리로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라고. 매일 각각의 그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좋은 가격으로 내려왔다 싶으면 왜 오늘 하락했는지 이유를 알아보고 하락의 재료가 뭔지 살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 매수 매도는 언제나 신중해야 하는데 자기 나름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실행하는 게 좋아. 뭐 일종의 행동 양식을 만드는 거지. 나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서 매수 매도 물량이 아주 큰 날을 정해서 움직이는데, 보통 그 이유가 뭔지 미디어를 뒤져보고 그 심각성이나 텐션의 강도, 그리고 이 재료의 지속 시간 등이 예상이 돼. 좀 그러면 좀 더 내려갈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 그리고 횡보를 할지 알게 된다고. 그 큰 물량은 대개 기관들이 움직였다는 뜻이야. 무언가 그럴 만한 이유와 재료가 발생했다라는 얘기지. 하락이 돼도 금방 올라설 분위기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상황을 좀 알아봐야 돼. 로젠, 이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상황이 너무 심각한지 판단을 거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라는 거야. 자기 자신만의.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땐 그 브로커리지 회사를 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Ally.com, TD Ameritrade, Webull.com, 그리고 하나는 SoFi Invest 이렇게 쓰고 있어. 왜 이렇게 쓰냐면 자본의 성격에 따라서 따로따로 구분해 놓은 거야. 이렇게 많이 쓰게 된 이유는 또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도 했어. 그런데 써보니까 다 장단점이 있어. 요즘에는 모든 플랫폼이 트레이딩 수수료가 없어서 참 좋아졌어.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로빈후드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막 이렇게 휘저어 놨거든. 그래서 로빈후드가 큰일을 했다고 볼 수 있지. 편하게 쓸 수 있는 플랫폼도 있고, 셀폰에서 그 전화기에서 잘 돌아가는 그런 플랫폼도 있고, 그 전문가적인 툴들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도 있어. 이렇게 여러 개를 쓰면 또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그 리서치 툴 있잖아. 그 리서치 툴에서 상당히 유명한 회사들의 분석 자료들 있지. 그거를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원래는 그 어널리스트들이 제공하는 회사들의 서비스를 구독해야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각각의 그 플랫폼들이 각각의 그 어플리에이트 그 분석 회사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계약이 돼 있나 봐. 그래서 다 다르거든. 그런데 난 이 전부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 다 볼 수 있는 거지. 거의 모든 유명 회사들의 분석 리포트를 볼 수가 있어. 원래 이거 다 돈 주고 구독해야 되는 것들이야, 사실. 특히 그 TD Ameritrade 같은 경우 그 플랫폼 이름이 Think or Swim이라는 그 플랫폼이 있거든. 이 툴은 정말 그 전문가적인 툴을 많이 제공해. 나 같은 경우 화면 3개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걸 쫙 펼쳐놓고 보고 있으면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나를 도와준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 그런데 초보들이 쓰기엔 너무너무 복잡한 편이지. 초보는 사실 위블이나 소파이가 맞는 것 같아. 너에게 나는 소파이를 추천하고 싶은데 가장 큰 이유는 너의 투자가 장기 투자잖아.
뭐 한 번 넣어놓으면 뺄 일이 거의 없는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좋고, 특히 이 SoFi가 훌륭한 것은 fractional share investing이 가능해. fractional share investing이라는 게 뭐냐면, 자, 지금 네가 테슬라를 사고 싶어. 테슬라가 한 2230불 정도 지금 되거든. 이걸 커피 한 잔 살 가격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SoFi 인베스트의 가장 큰 장점이야. 물론 주식 개수가 소수점으로 나오긴 하겠지. 아무튼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캐시로 잔돈이 남으면 뭐해, 그지? 어차피 장기 투자자라면 남은 돈까지 탈탈 털어서 살 수가 있는 거야. 프랙션으로 팔 수도 있어. 나는 오늘 테슬라를 한 300불어치만 팔 거다. 뭐 150불어치만 팔 거다. 이게 가능한 거지. 그리고 로젠. 이 영상 소개글에 링크를 내가 걸어놨거든. 이 링크를 이용해서 어카운트를 오픈하면 50불 상당의 주식을 공짜로 준다고. 자세한 사항은 이 링크를 눌러서 한번 확인하길 바래. 그리고 내가 영상 소개글에 있잖아. 아까 소개한 포트폴리오 엑셀 파일을 링크를 거기다 또 걸어 놓을게. 그러니까 영상 소개글 링크를 눌러보면 그 엑셀 파일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런 fractional share investing은 네가 얼마나 있던 간에 이분하게, 아주 깔끔하게 너의 자본을 슬라이스해서, 마치 피자 자르듯이 슬라이스해서 투자가 가능하게 할 수 있지. 그 비싼 테슬라, 버크셔 해서웨이, 비트코인도 작은 금액으로 살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네가 3,000불이 있다고 치자. 그럼 그걸 1,000불씩 나눠서 아까 말해준 포트폴리오,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를 살 수 있는 거지. 아니면 첫 번째로 말해줬던 포트폴리오랑 같이 섞어서 하고 싶다. 그러면 500불씩 6개의 슬라이스로 6개의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거야. 신기하지 않니? 장기 투자자들에겐 이 fractional share investing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예를 들자면 매주 혹은 2주마다 우리가 페이첵을 받잖아. 뭐 월급을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 페이첵을 받으면 여기에 일정 금액을 네가 계속 저금하듯이 금액을 넣을 수 있게 있지, 이 어카운트에. 그럼 그 일정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0불이나 200불 혹은 300불, 500불 이 정도 되는 금액 때문에 큰 주식을 못 산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그치? 그렇지만 작은 금액으로 계속적으로 일정 금액을 디파짓하면서 큰 금액의 주식들을 사서 모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소파이 인베스트가 상당히 좋은 게 뭐냐면, 초보자들한테 너무 좋은 툴을 제공하고 있어. 디스커버리라는 게 있는데, 이 디스커버리는 이것만 봐도 사실 뭐 대단해. 최신 트렌드를 볼 수가 있고, 전문가들이 구성해놓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여기서 보고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지. 매일 들어가서 보면 나도 배우는 게 너무 많아. 사실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이걸 감지할 수 있다고. 뜨는 인더스트리가 어디구나, 이런 것도 쉽게 알 수 있고, 디버시파이, 즉 분산 투자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데, 그 분산 투자를 위한 패키지가 여기에 예시로 이렇게 있어. 그리고 디버시파이의 그 히스토리를 쫙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훌륭한 툴이라고 볼 수 있지. 자, 그럼 이제 네가 어카운트도 오픈했다. 그리고 주식도 매수했어. 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매수 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지. 뭘까? 많은 사람들이 보통 주식을 사고 나면 얼마에 팔까? 즉 타겟 프라이스를 설정해. 목표가라고 하지. 그런데 네가 만일 장기 투자자라면 그런 건 의미가 없다고 봐. 아니, 단기 투자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옵션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면 타겟 프라이스보다 중요한 게 있어. 아주 중요한 거지. 바로 손절가를 정하는 거야. 스탑 로스를 정해놔야 해. 이걸 정해놔야 자기 자본을 지키고 계속 다른 주식들을 활용해서 투자가 가능해져. 즉, 나는 어떤 특정 주식이 이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버틸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라인을 정해놔야 돼. 목표가보다 이게 더 중요해. 사실 이 손절가를 정할 때는 각 종목의 특성을 살펴봐야 해. 뭐 그냥 차트를 열어보고 살펴보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움직인 히스토리를 보면서 얘는 이렇게 노는구나, 이런 걸 살펴봐야 되고, 얘는 행동이 참 얌전하네, 이걸 알아야 된다고. 다 갖출 수가 없어. 다 달라. 아이들마다 개굴진 애도 있고 얌전한 애도 있고 그렇잖아. 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도 다른 대처가 필요한 거야. 똑같이 10% 빠지면 난 다 빼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나름의 분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종목별로 목표가가 아니라
손절가를 정해야 된다는 거야. 손절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각 주식 종목을 분석하고 목표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손절가를 가장 먼저 정해야 돼. 장기 투자에서 중요한 건 타겟 프라이스가 아니야. 어차피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를 하는 거니까 스탑 로스가 제일 중요한 거야. 만약에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스탑 라인에서 네가 빠져나갔다 이거야. 이제 팔았다 이거야. 매도를 했어. 그러면 그 스탑 라인에서 이제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 그리고 다시 올라온다. 그럼 그 스탑 라인 근처에서 다시 매수해서 들어가면 참 마음이 편해. 자, 이 원칙만 세우고 따르기만 해도 이미 엄청난 걸 배운 거야, 사실. 많은 사람들이 타겟 프라이스는 생각해도 손절가는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해.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걸 정말 가르쳐 주고 싶다. 손절가 없이 목표가만 생각하면 주식판이 아니라 도박판이 되는 거야. 손절가가 없다는 건 네가 그 항아리 독 있잖아. 그 독이 밑바닥에 없다라는 얘기야. 밑이 빠진 독이라는 거지. 밑 빠진 독에 계속 물타기 이런 거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물타기도 밑바닥이 있는 깨지지 않은 독에 넣어야 물타기도 의미가 있다고. 내가 오늘 알려준 그 포트폴리오는 제법 탄탄한 것들이지만 시장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 주식 시장을 계속 주시해야 해. 매일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그 주식들의 뉴스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인더스트리 전체를 보는 게 좋아. 늘 경쟁사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섹터의 인더스트리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감지해야 된다고. 그 인더스트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돼. 그 섹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가 생긴 거잖아. 그것들이 또 쌓여서 혁신의 미래가 그려지는 거지. 그리고 일반적인 시사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해. 특히 요즘처럼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손을 쓰고 있는 상황에선 폴리티컬 뉴스가 정말 중요하지. 세상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 눈 깜빡할 새도 없다고 해서 혹시 그 쏜살 같다라는 한국말 알아?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 얼마나 빨라. 세상이 쏜 살처럼 휙 지나가고 있다고. 어제 알았던 지식도 상식도 내일이면 폐기되는 세상이야. 배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 아마 몇 가지 주식을 사고 나면 뉴스를 보는 게 즐거워지고 특정 분야를 스터디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구나 하는 걸 느낄 거야. 세상 하루하루가 참 재밌어지지. 이런 또 잔소리가 길어졌네. 그래, 나중에 또 보자. 다음에 봐. 빠이빠이.